달러의 힘을 몸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할 때 달러 가치 변동에 일희일비하진 않으셨나요? 달러의 움직임 하나로 우리의 주식, 부동산, 심지어 일상 물가까지 출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계 경제의 숨은 주인공, 달러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국제 경제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달러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이 패권을 막을 수 없는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해외여행 갈 때 신경 써야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단순히 여행 경비를 계산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환율은 국가 경제의 맥박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환율은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환율을 통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부동산을 대거 매수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반대로 투자를 철회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결국 환율은 경제 전반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환율의 변화는 우리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 물건값이 비싸지고, 이는 곧 여러분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면 물가도 안정되고 경제 활동도 활발해지죠. 또한 환율은 금리, 유가, 부동산, 주식, 심지어 가상화폐 시장까지 모든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달러 약세는 신흥국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환율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와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자국 통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결론적으로 환율은 단순히 경제 지표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의 중심에 있는 달러는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의 패권과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달러가 세계 경제의 왕좌에 오르게 된 역사는 1944년 브레튼 우주 협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전 세계는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를 필요로 했죠. 브레튼 우주 협정을 통해 미국은 자국 화폐인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달러를 기축 통화로 자리 잡게 했어요.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이었고, 전쟁으로 인해 유럽 경제가 황폐화된 상황에서 미국은 전후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 하에서 달러는 금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인정받았고, 세계 각국은 자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키며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달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달러는 전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되었어요.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려면 세계 경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충분한 양의 달러가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이 체제에 균열이 생깁니다. 세계 각국은 달러 통화량의 증가로 더 이상 금 1온스 당 35달러를 바꿀 수 없다는 의심이 들자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가기 시작했죠.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태환성을 공식적으로 중단하는 닉슨 쇼크를 발표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달러는 근본위제에서 변동환율제로 탈바꿈합니다. 이것이 현대 달러 체제의 시작이었는데요. 금과의 연동이 끊어진 달러는 이제 미국의 신뢰에만 의존하게 되었지만, 놀랍게도 그 패권은 오히려 강화되었어요. 1974년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페트로달러 체제인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의로 석유 거래가 달러로만 이루어지게 되면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이는 달러 패권의 또 다른 핵심축이 되었습니다. 당시 1970년대 현대화와 산업화 발전에 꼭 필요했던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달러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묘수였어요. 하지만 2024년 6월 9일 사우디가 이 협정을 갱신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이젠 달러 외에 위안화나 유로화 또는 엔화 등 다른 통화도 사용이 가능해진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달러는 근본위제에서 신뢰본위제로 다시 석유본위제로 변화하며 그 패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달러는 여전히 세계 외환 보유액의 58%를 차지하며 강력한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로운 지정학적 세력들이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으며,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또한 최근 과도한 미국의 국가 부채와 무역 적자로 인해 달러 패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달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줬는데, 특히 달러 패권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장 큰 영향은 달러의 무기화라는 새로운 현실이 세계에 각인된 것입니다. 전쟁 발발 직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약 3천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자산 동결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제재였죠.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의 중앙은행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국가들, 특히 미국과 정치적으로 갈등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게 큰 경각심을 줬어요. 우리도 언제든 미국과 대립하면 달러 자산을 동결당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세계 각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 통화로 무역 결제를 늘리기 시작했고, 브릭스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국제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를 대체할 새로운 결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의 거래에서 달러를 배제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가스를 판매할 때 루블 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위안화 사용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브릭스 국가들은 더 나아가 브릭스 화폐라는 개념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마치 유로화처럼 회원국들의 공동 통화를 만들어 원자재의 가치를 고정시키는 방안으로 달러에 대항하는 새로운 기축 통화를 만들려는 시도예요.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는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60%는 달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무역의 대부분은 달러로 결제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가속화했지만, 그 도전이 실제로 달러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바로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와 만성적인 무역 적자 때문입니다. 먼저 재정 적자를 보면 2025년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4조 달러로 미국 GDP의 약 130%에 달하는 규모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전통적으로 높은 국방비 지출이 이러한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미 의회 예산처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30년까지 미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1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역 적자는 어떨까요? 미국은 40년 넘게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이고 있죠. 2024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약 7천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러한 쌍둥이 적자는 달러 가치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그 가치는 하락합니다. 미국이 부채를 갚기 위해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면 결국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국이 경기가 좋을 때도 적자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수가 늘어 재정 적자가 감소하는 것이 정상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 중 하나인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보유국채를 대량 매각하는 금융 핵폭탄 시나리오도 항상 잠재적 위험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달러 가치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점을 가지고 있죠. 바로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자국통화로 국제거래를 할 수 있고 자국통화로 부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은 세뇨리지라고 불리는데요.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오랜 기간 적자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된다면 세계 각국의 달러에 대한 신뢰는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국 달러 패권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불만과 도전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달러를 대체할 대안 통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국가적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그에 걸맞는 통화적 위상을 원하고 있죠.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된다면 중국은 미국이 누리는 것과 같은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화가 실제로 기축 통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큰 장애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자본 통제입니다.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필수적인데 중국은 여전히 엄격한 자본 통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본 계정을 완전히 개방하면 자국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중국의 금융시장 발달 수준입니다. 기축 통화 국가는 깊고 유동적인 금융시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금융시장은 아직 미국에 비해 발달 수준이 떨어지며 투명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셋째, 정치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기축 통화는 무엇보다 신뢰에 기반합니다. 중국의 정치 체제, 법치 수준, 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여러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1대1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참여국들과의 위안화 무역 결제를 확대하고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여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중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대안 통화로는 브릭스 국가들이 추진하는 브릭스 화폐가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시작한 브릭스는 최근 회원국을 확대하며 세계 경제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요. 브릭스 화폐의 핵심 아이디어는 원자재의 가치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달러가 금의 가치를 고정했던 것처럼 브릭스 화폐는 석유, 천연가스, 금 등 실물 자산의 가치를 연동시키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페트로달러에 대항하는 브릭스 원자재 통화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 전통적인 준비 통화들이 달러 대안으로 존재하지만 이들 통화는 각자의 문제로 인해 완전한 대체제가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기축 통화의 대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어떤 중앙 권력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매력적이지만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어떤 통화도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은 다극화된 통화 체제의 등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경제가 여러 주요 통화들이 함께 사용되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달러 패권과 그에 대한 도전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기축통화에는 태생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을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1960년대 벨기에 태생의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처음 제시했어요. 기축통화 발행국은 두 가지 상충되는 요구 사이에서 영원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째,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통화가 전 세계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통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축통화 국가가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국 통화가 해외로 유출되어야 하니까요. 둘째, 하지만 지속적인 무역 적자는 결국 그 통화의 가치와 신뢰성을 약화시킵니다.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이는 무역 흑자를 내거나 적어도 균형을 유지해야 하죠. 바로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요. 충분한 양의 통화를 공급하기 위해 적자를 내야 하지만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자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은 이 딜레마를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왔어요. 달러가 세계 무역과 외환 보유고의 주요 통화로 사용되기 위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 과정에서 달러의 가치는 불안정해졌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 취약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한 주요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이 트리핀의 딜레마였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과 복지 프로그램 자금을 대기 위해 달러를 과도하게 발행하면서 달러의 금태환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죠. 이 딜레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미국은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무역 적자를 감수하고 있지만 그 결과 미국의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의 가치와 신뢰성에 위협이 됩니다. 트리핀의 딜레마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국가의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되더라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된다면 중국도 무역 흑자 국가에서 적자 국가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트리핀의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과 같은 초국가적 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국가의 통화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 경제의 필요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금본위 제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며 어떤 국가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금의 공급은 제한적이어서 성장하는 세계 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요. 결국 트리핀의 딜레마는 현재 국제통화 시스템에 내재된 구조적 모순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 패권이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기관 중 하나로 이들이 결정하는 금리 정책은 달러 가치와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는 어떻게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도 함께 오르고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2022년 3월부터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요. 2023년 9월부터 2024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고금리 정책은 달러 강세로 이어졌고 신흥국 통화를 포함한 다른 통화들의 약세를 초래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정책 기조를 전환했는데요. 2024년 9월에는 한 번에 0.5%포인트의 빅컷을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4.75에서 5% 범위로 인하했어요. 이러한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글로벌 달러화 가치 변화를 통해 각국 통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경제에서는 원달러 환율 변동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달러화는 점차 약세로 돌아서고 국제 투자 자본이 다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원화를 비롯한 여러 통화의 강세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또한 유로화 가치 상승과 일본 엔, 스위스 프랑 같은 안전 통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투자자들이 다른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금리 정책은 또한 세계 각국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기고 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달러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면 다른 국가들이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나 자산을 찾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미국은 금리 정책을 통해 국내 경제 상황,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과 달러의 국제적 지위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트리핀의 딜레마와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트럼프 2.0 정부는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가상화폐 정책이 아닌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확장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일까요?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입니다. 일반 가상화폐와 달리 가격 변동성이 낮고 달러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연동되죠.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추가 비축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죠. 이 일의 배경에는 핵심 요인이 두 가지 있는데 바로 중국과 미국 국채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채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중국 견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입니다. 중국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패권을 타격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디지털 위안화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달러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어요.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의 세계적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략이 효과적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디지털 시대에서도 달러의 수요를 유지하려 하며 이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화폐 패권 경쟁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는 미국에게 여러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첫째, 미국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미국 달러의 디지털 영향력이 강화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그 담보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미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은 27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주요 카드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작금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과거 페트로달러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석유 거래를 달러화로 함으로써 달러 수요를 창출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통해 달러 수요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에 있어 달러의 디지털화를
통한 패권 강화 수단이자 미국 국채 수요 확대를 통한 재정 적자 완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달러 패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달러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러 패권의 역사와 현재 직면한 도전들, 그리고 미국의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달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과 달리 달러의 패권은 단기간 내에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라 달러 또한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통화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론 달러 패권은 과거와 같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보다는 보다 다극화된 통화체제 속에서 여전히 중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지정학적 긴장 등의 도전 요소가 있지만 달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달러 패권 유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동시에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 수지가 적자일 수밖에 없다는 트리핀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의 디지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도 실물 달러의 과도한 해외 유출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달러 패권은 도전받고 있지만 곧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달러 패권을 새롭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적어도 수십 년간 달러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달러의 영향력이 단기간에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발전 방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만 달러의 지위는 그 적응력과 미국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입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달러, 그 패권의 여정은 앞으로도 100년 이상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